프로그램을 진행을 네. 하면서 미국 대선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그러시죠? 그때 네. 기억이 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전문가분들이 그런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라는 유권자들이 있다. 근데 이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잘 잡히지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초박빙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네, 됐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는 등장을 했지만 히든 해리스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샤이 뭐 트럼프니 히든 해리스니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였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이거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 이런 여론조사 지표에 드러났고 안 드러났고는 이제 추후에도 계속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봐야 할 문제고 예. 일단 딱 직관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역시 뭐라 그럴까요? 대세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재집권 그리고 이제 해리스의 집권을 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층이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트럼프를 뭐 다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신 거고 그거에 얹어서 또 역시 뭐 중도층 중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었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 시기에는 그 바이든 해리스로 이어지는 어떤 이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에 예. 불안 내지는 불만을 느꼈던 층들이 결국은 이렇게 많았던 거구나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것이 꼭 샤이 트럼프나 혹은 히든 해리스나라고 하는 용어들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지금 그 현상 유지 내지는 이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 내지 불만은 굉장히 높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승리선을 스스로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 쪽에서 뭐 반박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문정 교수님 혹시 해리스 후보는 사실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경선에서 이겨서 또 한 번 후보가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교체된 후보였거든요. 이것의 한계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지금 패착이었다고 보고요. 앞서 제가 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 이 민주당이 트럼프는 사실 본인이 돌아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의 디폴트 값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항을 한다라고 해서 이 싸움의 진심이었다면은 이런 전략을 해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지금 이런 전략이라고 하면 해리스 후보가 쓴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이든 해리스인 거죠. 결국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그거? 시간을 이제 와서 뭐 만세지탄입니다만 시간을 돌이켜 보자면 바이든이 일단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자체는 개인으로서도 훌륭한 개인이고 예. 정치인으로서도 연륜이 있으시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럼 진보 정당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에는 그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내놔야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간다. 근데 이분의 여러 가지 한계가 특히 TV 토론에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게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낸시 펠로시 같은 분이나 뭐 민주당 내에서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려오라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거죠, 사실은. 어차피 그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어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내려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또 바이든이 호인스럽게 받아들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당연히 이게 해리스로 가야 되느냐. 부통령이니까 그 내면에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소위 그 기득권 내지는 정치 자금 문제, 선거 캠페인에 이미 돈이 모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불신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건 가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유지해서 대선까지 갔다면 끝까지 갔다면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본인은 또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좀 이제 보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조금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굉장히 특히 그 TV 토론 때 저도 굉장히 그 장면을 슬프게 봤거든요. 이게 참 세월이 참 이렇구나. 내 나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책임이 있는 집권 정당이라 그런다면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놨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내지는 뭐 트럼프는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기인이니까 뭐 우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기를 허락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했다라는 그것은 좀 아름다운 그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세희 기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트럼프 후보는 방금 수도 승리 선언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리스 후보의 어떤 반응은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언제 지금 입장을 낸다고 좀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 선거 캠프 따르면 해리스 후보 오늘 아니라 내일쯤 다음 날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 아까 앞선 그 워싱턴 특파원이 현장 보도해드린 것처럼 당시 하워드 대학에 가서 투표 집계를 같이 개표하는 상황을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점심부터 굉장히 하워드 대학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었고요. 하워드 대학 휴교할 정도로 학생들이 모여서 굉장히 해리스의 당선을 꿈꾸면서 기대를 한 거네요. 네, 모여 있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 보이다 보니 굉장히 현장에서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예. 지금 사람들이 쏙쏙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후보가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플로리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가 아주 굉장한 지지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지자들 앞에서 본인의 승리 선언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상당히 길게 했거든요. 앞서서는 그 부분의 핵심만 보여드렸는데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좀 더 추가로 전해드리고요. 이문정 교수님. 네. 사실은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후보다. 이게 보통 설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선거 막판에 이른바 쓰레기선 발언. 이것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 보니까 이런 게 영향이 별로 없었던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그 푸에르토리코를 예. 놓고 이제 소위 트럼프 자신보다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제 찬조 유세를 했던 그 예. 코미디언 분의 발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당황스러우니까 캠프 쪽에서 이제 그쪽하고 거리를 이제 그 발언이 이 트럼프 자신의 발언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또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실수가 나왔잖아요. 정말 이제 떠다니는 뭐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또 저쪽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또 쓰레기차 이렇게 화물을 모는 것 같은 또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구글 트렌드로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연관 검색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러죠? 하늘을 솟을 정도로 이게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 앞서 말씀드린 그 기저에 깔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연장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세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다른 설명 중에 자주 나왔던 얘기가 미국 언론 통해서 나왔던 네. 얘기가 백인 여성이 변수다. 이거는 이제 해리스 후보와 관련돼서인데 트럼프 후보와 관련돼서는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대선이 인종 간의 대결이나 결정이 아니라 남녀 성별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정말로 흑인 남성들이 대규모로 많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말 그 결과들을 놓고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여러 다른 그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인종 대결로만 볼 일도 아니고 남녀 대결로만 볼 일도 아니고 어쩌면 지금 이것은 사회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을 하나 더 얹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교육을 잘 받고 좀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 내지는 도시 외곽 서버브에서 살면서 이제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또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야 트럼프를 쉽게 지지가 잘 안 되죠, 심정적으로. 그러나 뭐 백인 여성이라고 해서 다 그런 분들만 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흑인 분들도, 흑인 유권자들도 그들 중에서는 이제 뭐 여러 저소득층이 있는 반면 아까 앞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흑인이 미국 사회에 정착한 게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예. 그 사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거나 정치력을 어마어마하게 또 가진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득이라든지 본인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그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랑 오히려 겹쳐서 봐야지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남녀, 흑인, 백인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아마 좀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선거 결과가 다 나오면 또 이 인종별로, 뭐 성별별로, 지역별로, 또 소득 수준별로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지 싶습니다. 네.